마이크로소프트 팀스의 모임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화면을 이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발표를 진행할 학생들이 로그인한 화면을 가정한 겁니다. 발표자 1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교수님들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두 개의 윈도우에서 했지만은 구조 자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팀스 메뉴에 DMD 클래스에 오늘 설명해서 작업을 진행할 이 채널은 프레젠테이션 룸이라는 채널입니다. 구조 확인을 하겠습니다. 팀 관리 메뉴에 가보면 현재 팀스의 구조를 운영할 사람, 구성원, 학생들이 되겠죠. 녹색 작은 원은 현재 로그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학생의 윈도우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팀 메뉴에 가서 DMD 클래스 팀 관리 메뉴를 가면 학생의 입장에서 로그인을 했지만 똑같은 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발표 자료를 팀스에 등록하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발표 자료를 등록하는 방법은 화면 좌측에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고 이 파일 메뉴 하단에 보면은 지금 원드라이브라고 웹드라이브가 하나가 생긴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365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이디 등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원드라이브 계정이 하나가 생깁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임시로 저장하는 방법도 괜찮겠지만은 원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료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원드라이브 클릭을 하고 발표할 자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습니다. 온라인상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으로 학생은 발표 자료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할 프레젠테이션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는 팀 하단에 프레젠테이션 룸이라는 채널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목적별로 이런 채널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으신데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가서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화상회의, 오디오 회의를 진행하는 공간을 만드는 명령은 화면 하단에 있는 비디오 아이콘 요 명령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 카메라를 쓸 건지 아니면 오디오 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등등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발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이런 모임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끄고 설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끈 상태에서 모임 시작을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학생의 접속 윈도우로 가서 팀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참가하라는 메시지 윈도가 이렇게 뜹니다. 자, 다시 교수님들의 창으로 갑니다. 하단에 화면을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뜨는데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고 꺼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온 상태에서 발표자 이외의 모든 학생들의 마이크 기능을 오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 상태는 두 개의 윈도우를 각각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마이크 소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우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녹음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돼서 마이크 기능을 음소거시키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학생들이 자기의 발표를 위해서 차례대로 참가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는 것을 대기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발표자 1이 참가를 합니다. 학생 역시 들어오면서 끄고 참가합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바뀐 거를 발견을 하셨나요? 발표자 1의 화면이 교수님들의 교수자의 화면으로 이동을 해왔고 교수님들의 화면이 발표자 쪽으로 보여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을 다시 교수님들의 화면으로 옮기면 클릭하면은 메뉴가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측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아이콘이 이 두 번째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은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의 윈도우에서도 메뉴를 띄우고 참가자, 자기 발표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띄워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자, 학생들이 이 상태에서 전원 다 들어오면은 발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들이 수강생들을 위해서 발표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 찾아보기, 원드라이브에 저장한 경우에 원드라이브에 있는 PPT 파일을 공유시키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화면, 학생들의 화면에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발표하는 교수님들께서는 발표 PPT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클릭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발표자는 마이크 기능을 온시켜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로그인이 너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우링이 너무 심합니다. 꺼놓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PPT 설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스피커로 화면으로 발표 자료와 설명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교수님들이 수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발표하거나 아니면 이전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발표자가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서의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 발표 순서인 학생은
화면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원드라이브 조금 아까 저장을 했던 파일을 화면에 올립니다. 이번에는 발표자 1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이 모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화면에도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발표자 1이 마이크를 켜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다른 발표자는 발표자 1이 끝난 다음에 순서가 오면은 같은 방법으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켜고 발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면 이 모임에서 발표 종료를 시킨다라는 의미로 전화 끊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나갔죠. 다른 사용자들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모두 자신의 화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메뉴판이 나오면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사실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수업 전에 계정을 설정을 하고 팀즈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개설을 하고 개설된 모임에서 자신의 자료를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화상회의 모임 기능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PPT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